혹시 길을 걷다가 이상한 가게를 본 적 있으신가요? 유리문은 반짝반짝, 조명은 백화점 명품관처럼 빛나고 인테리어는 호텔 로비 수준인데 정작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너무 평온한데요. 카운터에 앉아서 신문을 넘기고 휴대폰을 보다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마치 오늘도 돈 벌었다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계산기를 꺼냅니다. 와, 저 월세만 한 달에 몇백만 원일 텐데? 손님이 없는데 저게 왜 안 망하지? 안경 하나 팔면 마진이 도대체 얼마나 남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역시 기술직이 최고다. 안경점은 절대 안 망한다. 실제로 유튜브만 켜도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안경점 폐업률 1%대.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안정적.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듣기엔 완벽한데요. 치킨집은 한 집 건너 한 집이고 카페는 인스타 감성 전쟁이고 편의점은 본사만 돈 버는 구조인데 안경점은요? 20년씩 같은 자리에서 간판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기는 분명 뭔가 있다. 저 사장님들은 다 알부자일 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잔인하게 박살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경점은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못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안경점은 일반 자영업이랑 게임이 다른데요. 식당이나 카페는 망하면 어쨌든 기계를 중고로 팔고 권리금 포기하고 최악이면 접고 나갈 수 있습니다. 털고 나가면 끝이라는 선택지가 있죠. 그런데 안경점은요? 탈출 버튼이 없습니다. 개업할 때 들어가는 장비의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죠. 눈 검사하는 검한 장비, 렌즈 가공기계, 측정기, 피팅 장비까지 비싼 건 한 대에 수천만 원, 어떤 건 1억 원 가까이 합니다. 문제는 그걸 폐업하면서 내놓는 순간 가치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곧 처리되고 사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장비는 중고차처럼 시장이 큰 물건이 아니라 수요가 극도로 제한된 특수 장비거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점은 보통 고급 이미지가 생명이라서 개업할 때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박습니다. 그런데 문 닫을 때는요? 권리금?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철거비를 돈 주고 내야 합니다. 즉, 안경점은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순간 파산이 확정되는 구조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접지 못하는 거죠. 손님이 없어도 적자여도 가게를 열어둡니다. 안 망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망하면 끝이라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점이 불패 업종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불패가 아니라 탈출 불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일부 안경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치킨집은 기술도 없이 하니까 망하지. 카페는 아무나 들어오니까 적자지. 우린 다르다. 우리는 면허가 있다. 네, 선민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한다는 우월감. 그 진입 장벽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진입 장벽이 이제는 그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평생을 가둬버리는 감옥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당함? 없어진 지 오래죠. 대신 이런 글들이 자주 보입니다. 식당 망한 친구가 부럽습니다. 걘 접고 택배라도 뛰는데 저는 빚 때문에 가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장 된 게 아니라 종신형 됐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안경점 업계 안쪽에서는 지금 하나의 산업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단순히 불황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황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이기 때문이죠. 안경점이 왜 서서히 말라 죽는지, 왜 사장들이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지, 왜 불패 신화가 사실은 좀비 산업의 다른 이름인지, 지금부터 안경업계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잔인하게 까보겠습니다. 안경점이 몰락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매출이 떨어진 거겠지? 하지만 안경업계가 무너지는 건 경기 때문만이 아닌데요. 오히려 이 업종의 가장 잔혹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투입한 노력 대비 얻는 보상이 너무 처참하다는 것. 쉽게 말해 안경사는 지금 고스펙인데 가난한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치킨집을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자본금, 교육, 며칠, 체력, 그리고 배짱. 딱 봐도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경쟁은 빡세지만 반대로 접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안경점은요? 애초에 출발선이 다릅니다. 안경사가 되려면 대학교 안경광학과에 들어가서 2년에서 4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광학, 해부학, 생리학 같은 전공을 파야 하고 국가고시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안경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대학도 나왔고 국가면허도 땄습니다. 보통 이런 직업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존중받고 월급도 괜찮고 무엇보다 내가 기술직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현직 안경사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가운 입은 편의점 알바. 이게 얼마나 처참한 말인지 아십니까? 면허 따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자기 직업을 알바 수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첫째, 근무 환경이 최악입니다. 안경점은 서비스업입니다. 남들이 쉬는 날이 제일 바쁜 날이죠. 주말? 기본입니다. 공휴일? 없습니다. 설날? 추석? 그때가 장사 잘 됩니다. 보통 오픈이 오전 10시, 마감은 밤 9시에서 10시.
하루 11시간에서 12시간을 매장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있냐고요? 손님 오면 라면 먹다 말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커피 한 잔 편히 못 마시는 직업이죠. 둘째, 월급이 믿기 힘들 정도로 낮습니다. 면허직인데 초봉이 최저시급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립니다. 처음엔 배우는 단계니까 열정페이해야죠. 아니 여러분, 국가면허 따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배우는 단계라며 최저임금 수준이면 그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건 구조적 착취입니다. 그렇게 몇 년 버티다 결국 대부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차라리 내 가게를 차리자. 맞습니다. 그 순간 안경사들은 선택합니다. 취업 노예가 될 거냐, 창업 노예가 될 거냐. 그래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안경점을 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인생이 더 지옥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개업을 하면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 수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쓰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혼자 운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365일 가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안경점은 1시간만 문 닫아도 손님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거만도 해야 하고 피팅도 해야 하고 AS도 해줘야 하니까 사장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업이 아니라 자영업 감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업계의 가장 큰 착각이 터집니다. 그들은 원래 이렇게 믿었습니다. 면허가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들어오기도 힘든데 나가기도 더 힘든 구조. 면허는 이제 안전장치가 아니라 탈출 방지 장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이 업종은 망해도 사람들은 망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간판도 있고 조명도 번쩍입니다. 사장도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인생이, 통장이 조용히 썩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그 썩어가는 구조를 한 방에 보여드릴 텐데요. 안경점의 경쟁자는 옆집 안경점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입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그리고 렌즈 가격 파괴. 이 모든 게 안경점 시장 자체를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즉, 안경점이 무너지는 건 사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안경점은 못 망하는 구조라면서요? 장비가 비니 철거비니 어차피 못 접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안경점은 망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면 인생이 바로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못 망한다는 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못 망한다는 건 오히려 더 무서운 의미인 거죠.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업종.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빚이 쌓이고 생활이 찌그러지고 체력이 먼저 무너지는 업종. 그리고 그 좀비 상태를 가장 빠르게 확정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은 보통 경쟁자가 누굽니까?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 김치찌개가 맛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고 옆집 카페가 불친절하면 손님이 우리 쪽으로 흘러옵니다. 즉 경쟁이 빡세도 시장 자체는 있습니다. 파이는 남아있고 서로 그 파이를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구조죠. 그런데 안경점은 다릅니다. 안경점 사장님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경쟁자는 옆집 안경점이 아닌 거죠. 심지어 프랜차이즈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경점의 적은 다른 가게가 아니라 현대의학 기술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치킨집은 기술이 발전해도 치킨을 대신 먹어주는 기술이 없습니다. 편의점도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밥을 안 먹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안경은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안경을 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경을 벗어버리는 시대가 오겠죠. 안경점이 죽어가는 이유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도 아닙니다. 시장이 통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나쁘면 선택지가 하나였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안경점은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습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계속 늘었고 렌즈는 반복 구매가 되니까 안정적인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6년은 아닙니다. 요즘 2030 세대는 안경을 안 씁니다. 왜냐고요? 그냥 수술해버리니까요. 강남역 근처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예전엔 술집이 많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안과 빌딩이 숲입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기술이 좋아졌고 선택지가 많아졌고 무엇보다 안경이 불편하다는 감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안경점 입장에서 진짜 골치 아픈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030은 안경점에서 가장 돈이 되는 고객층이라는 겁니다. 패션테를 자주 바꾸고 렌즈 얇은 거 찾고 코팅 추가하고 안경을 그냥 소모품처럼 씁니다. 근데 그 고객들이 이제는 안경점이 아니라 병원으로 갑니다. 불편하니까 그냥 수술할게요. 이 한 문장이 안경점 입장에서는 시장을 통째로 뜯어내는 폭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놓아놓으면 다시 돋보기 맞추러 오잖아요. 이 말도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버립니다. 예전에는 50대 넘으면 안경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돋보기 수요가 터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 한번 하고 돋보기 없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안경점은 이런 구조입니다. 2030은 라식으로 날아가고 4050은 타초점으로 날아갑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고객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닙니다. 이건 업종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근데 더 잔인한 게 있는데요. 안경점 사장님들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돈줄, 바로 렌즈입니다. 렌즈는 반복 구매가 되니까 안경보다 안정적이었고 렌즈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효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외 직구, 온라인몰, 가격 파괴 체인이 당연해지면서 렌즈 가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런 말합니다. 사장님 여기 렌즈 너무 비싸요. 인터넷이 더 싸요. 안경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렌즈는 더 이상 수익 상품이 아니라 손님을 끌어오는 미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의 최종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안경은 김치찌개처럼 매일 먹는 게 아닙니다. 안경 한 번 맞추면 2, 3년은 씁니다. 즉 안경점은 어떤 업종이냐? 하루하루 새 손님을 찾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매일 신규 유입이 없으면 바로 매출이 꺼지는 업종이죠. 근데 현실은 새 손님은 줄어들고 기존 손님은 수술로 빠져나가고 렌즈는 가격 경쟁으로 무너지고 노안 수요는 병원이 가져갑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경점은 이제 운영을 잘해서 살아남는 업종이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시장이 줄어서 죽는 업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직 사장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요즘 안경점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다. 그런데요. 버틴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열리는데요. 가게는 조용한데 창고는 꽉 차 있고 돈은 통장에 없고 재고는 죽지도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안경테는 안 썩습니다. 그런데 안경점에서 안 썩는다는 건 장점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안경점 사장님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폐업?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재고입니다. 사람들은 창업 얘기할 때 안경점을 칭찬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요식업은 재료가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안경은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거의 없고 안정적이지.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게 안경점 업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안 썩는 재고는 장점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안경테는 플라스틱과 금속이거든요. 3년이 지나도 멀쩡하고 5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10년이 지나도 안 부서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안경테 유통기한은 제품의 수명이 아니라 유행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올해는 뿔테가 유행해서 잔뜩 들여놨는데 내년엔 갑자기 얇은 쇠테가 유행하면요. 그 순간 그 뿔테들은 상품이 아니라 악성 재고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안경점 사장님들이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키당 원가가 몇만 원씩 하는데 버리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안경점 사장님들은 팔릴 때까지 버티자는 마음으로 재고를 계속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안경점은 장사가 아니라 재고 감옥이 됩니다. 손님이 없는 매장에서 사장님은 뭐하고 있냐고요? 진짜로 하루 종일 진열대 정리하고 테 먼지 닦고 창고 뒤적이고 그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매장은 화려합니다. 안경테는 수천 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번쩍이고 브랜드는 잔뜩 걸려있죠.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여기 안경이 이렇게 많은데 안 망하네? 역시 안경점은 돈이 되나 보다. 근데 현실은요? 그 많은 재고가 돈이 아니라 빚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안경점 장부에는 재고 1억, 재고 2억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냐? 거의 못합니다. 왜냐면 그 재고 대부분이 지난 유행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건 뭐냐? 장부에는 부자인데 통장에는 현금이 없는 겁니다. 흑자 부도가 터지는 업종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진짜 살벌한 포인트이거든요. 요식업은 상추가 썩으면 버립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끝이죠. 근데 안경점은 썩지 않으니까 버리지 못하고 그 재고가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매장이 커질수록 재고는 늘고 재고가 늘수록 돈은 묶이고 돈이 묶일수록 숨통은 더 조여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안경점 사장님은 이렇게 변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손님이 없어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가 됩니다. 왜냐? 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닫으면 그 재고는 그냥 쓰레기가 되니까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안경점 재고는 단순히 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렌즈도 있고 브랜드 진열 계약도 있고 각종 소모품도 있고 기계 유지 보수 비용도 있습니다. 즉 안경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안에서 썩어갑니다. 그리고 그 썩는 돈을 지켜보면서 사장님들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진짜 끝이구나. 재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탈출을 막는 족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고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경은 회전율이 낮습니다. 손님이 한 번 와서 안경을 맞추면 2, 3년 동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안경점은 매일매일 새 손님을 만들어야만 유지됩니다. 근데 3분 전 제가 말했었죠?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30은 수술로 빠지고 렌즈는 인터넷으로 빠지고 노안시장은 병원이 가져갑니다. 즉 손님은 줄고 재고는 쌓이고 돈은 묶이고 퇴출 이자는 돌고 월세는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안경점 사장님은 지금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재고와 이자에 눌려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겉보기엔 매장이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식업은 망하면 끝나는데 안경점은 망해도 끝이 아닙니다. 재고와 장비와 대출이 남아서 망한 뒤가 진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경점은 폐업률이 낮습니다.
성공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서 못 접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안경 하나 팔면 남는 거 많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테 하나 10만원, 20만원, 렌즈까지 하면 30만원, 40만원. 원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완전 폭리 아니야? 그런데요. 이 업계가 진짜 비극인 건 바로 그 다음인데요. 겉으로는 폭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장님이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은 기술을 공짜로 퍼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경점이 진짜로 무너지는 지점은 가격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안경점에 가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안경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원가 몇천 원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남겨먹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10만원, 20만원을 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이 안경점 사장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경점은 구조상 기술을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받고 피팅을 하면 피팅비를 받고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받는 게 정상인데 한국의 안경시장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비를 받는 순간 손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검사비요? 안경 맞추러 왔는데요? 안경 샀는데 검사비를 왜 받아요? 그리고 바로 옆집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안경점은 검사를 하고 렌즈를 깎고 얼굴에 맞춰 조정까지 해주면서도 그 모든 기술은 공짜 서비스가 돼버립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남기냐? 결국 전부 렌즈값과 태값에 얹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장은 기술을 팔고 있는데 소비자는 물건만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표만 보고 폭리라고 욕하고 사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렌즈만 파는 게 아니라 검사하고 깎고 맞추는 것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데. 그런데 이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못 꺼냅니다. 꺼내는 순간 그럼 검사하지 마세요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경점 업계가 가장 기형적인 지옥 구조입니다. 기술이 공짜가 된 시장.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공짜로 제공하기 위해서 안경점은 장비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검한 장비, 렌즈 가공 장비. 이게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천만 원이고 억 단위입니다. 안경점 하나 제대로 차리면 돈이 벌리기 전에 이미 인력이 묶입니다.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장사 잘 되면 돈 번다가 아니라 장사 못하면 이자가 사람을 죽이는 구조가 됩니다. 매출이 줄어도 월세는 나가고 매출이 줄어도 이자는 빠지고 매출이 줄어도 장비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계속 말합니다. 안경점은 돈 잘 벌잖아요. 사장 입장에선 미쳐버립니다. 손님이 없는데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종은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손해가 아니라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기는 풍경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장면입니다. 손님은 텅 비었는데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있는 안경점. 그건 편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업종은 이상하게도 의사처럼 기술을 팔지만 기술료는 못 받고 자영업처럼 장사를 하지만 장사로도 못 버티는 최악의 구조를 동시에 껴안고 있는 산업입니다. 결국 안경점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손님은 비싸다고 욕하고 사장은 남는 게 없고 둘 사이에는 신뢰가 깨지고 그 시장 전체가 점점 말라 죽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상 초반에 이런 장면으로 시작했죠. 길거리 1층 코너 자리에 번쩍이는 안경점. 손님은 없는데 사장님은 너무 편안해 보이는 그 풍경.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와, 저 업종은 진짜 마진 좋다. 손님 없어도 버티네? 역시 기술직은 다르다. 안경점은 절대 안 망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안경점이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종은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업종입니다. 식당은 망하면 집기라도 팔고 카페는 망하면 권리금 포기하고 털고 나갈 길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점은 다릅니다. 1, 2억짜리 장비는 중고로 팔리지도 않고 인테리어는 철거비를 내가 내고 부숴야 하고 재고는 장부의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사실상 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경점 사장들이 버티는 건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포기할수록 더 망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은 이상하게 폐업률이 낮습니다. 이게 좋은 통계처럼 보이죠. 안경점은 안정적이다. 살아남는 업종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폐업률이 낮은 업종이 아니라 폐업이 너무 비싸서 못하는 업종. 낮은 폐업률은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탈출 불가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업종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안경점을 붙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촉쇠는 장비나 월세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안경사는 그냥 장사꾼이 아닙니다. 국가면허를 따야 하고 전공 공부를 해야 하고 국가고시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딥니까? 손님 없는 매장, 가격표 보고 욕먹는 카운터, 하루 12시간 붙어있는 자리.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사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못 나옵니다. 피 때문에 못 나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20년 공부하고 쌓아온 이 면허가 결국 이 정도였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경점 사장님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버팁니다. 손님이 없어도 버티고 매출이 줄어도 버티고 이자가 올라가도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망하지 않는 게 목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좀비 자영업입니다. 겉보기엔 가게가 열려있으니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자가 살을 깎고 마음은 달아가고 시간은 통째로 잠식당하는 상태. 말은 사장인데 삶의 구조는 감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안경점은 절대 안 망한다가 아니라 안경점은 절대 쉽게 시작하면 안 된다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으로 할 만한 기술직.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경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편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점은 불패라는 환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업종이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를 경제학의 시선으로 끝까지 까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는 고통이 쌓이는 업종, 그게 바로 안경업계의 민낯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돈 번다는 환상에 속아 인생을 걸기 전에 그 뒤에 숨겨진 숫자와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